쉿!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구구님의 질문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3, 3에 들어간 거는 1급 아니면 두지 않으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립니다. 자, 이쪽에 이제 느는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일자로 띄어나갔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화면을,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진행이.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도대체 누가 유리한 거냐? 네, 이거를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순서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둔 게 맞냐?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는 정석이 맞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둑에서는 일단은 저렇게 해서 완료를 짓고 프로 기준으로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모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 제가 항상 매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바둑의 돌이라는 거는, 정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되는 순서는 절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귀에서 시작한 돌이 어디로 가요? 변으로 가죠. 반대로 여기 이제 상대가 여기로 왔잖아요. 흑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1번이 변으로 일단 벌리는 게 1번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순위, 두 번째는 상대를 가두는 수입니다. 자, 변으로 벌린 모양이 반대로 가두게 되면은 이쪽에 변과 중앙으로 모양이 확 부풀어 올라서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흑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은 원래는 여기 마늘모 자리, 요 자리에 둬야 됩니다. 거꾸로 또 볼까요? 거꾸로 흑이 여기 두었다라고 하면 백은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싸우는 게 맞지가 않죠. 싸우지 않고 어디 두셔야 돼? 이쪽으로 갈라치면 두셔야 돼요. 자, 정석이 하나가 진행이 되면은 변은 양쪽으로 어쨌든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흑이 한쪽으로 뒀다. 그럼 백은 반대쪽을 두어서 어쨌든 나눠 갖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둑은 독식이 없다. 독식이 없으므로 사소취대. 어쨌든 조금이라도 작은 거는 상대에게 주고 조금이라도 큰 것은 내가 갖는, 이게 사소치대 원리로 돌아갑니다. 제로섬이라고 하죠. 나는 100, 상대는 빵.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둘 수밖에 없나요? 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변을 두면은 상대 쪽 반대쪽으로 두게 되고요. 또 내가 반대쪽으로 두면은 결국 여기도 상대가 두는 거다. 그러면 골라야 되는데 이쪽은 상대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먼저 가시는 게 일단 정석의 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건 뭐 하루 이틀 말씀드린 건 아니죠. 특히 이 많은 분들이 끊을 자리가 생기면은 그냥 다짜고짜 끊고 보는 거, 이거는 뭐 전형적인 우리 뭐 동호인 우리 분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자, 끊었습니다. 돌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느는 것은 상대 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상대가 있는 쪽에 반대로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쪽으로 지금 두셔야 돼요? 상대가 있는 쪽으로 두는 걸 막는다 그러죠. 막는다는 거고, 상대가 없는 쪽으로 두는 걸 이제 는다, 뻗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돌이 여기로 두는 게 는다가 되고요. 이쪽으로 두는 게 민다가 돼요. 근데 밀면은 두 점 머리를 얻어 맞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죠. 끊게 되면은 두 점이 축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제 상대분이 젖히신 거예요. 자, 어쨌든 진행을 보겠습니다. 늘고,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쭉쭉 이제 나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백이 이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흑이 벌렸어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 결과가, 물론 똑같은 모양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누가 유리하다고요? 흑은 변을 차지하면서 집을 차지하는데, 백은 중앙을 백날 둬봤자 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흑의 백의 입장에서도 이 중앙을 막 다짜고짜 끊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까
변에 먼저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을 두어 놓고 만약에 끊었다라고 치면은 흙이 두더라도 백이 이게 이걸 막는 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죠? 변을 차지하고 싸워라. 원래 프로들은 싸우면서 변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어렵고요. 프로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흉내내긴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은 변을 차지하고 싸우시기만 해도 굉장히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을 차지하지 않고 싸움을 하세요. 자, 다음 질문을 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부부님이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하신 질문도 싸움에 관련된 질문이죠. 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력 바둑을 두셔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바둑 자체는 일단은 세력 바둑을 두셔야 돼요. 그 세력 바둑의 끝판왕이 바로 고목입니다. 고목. 고목을 두게 되면 이 고목을 두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원리는 뭐냐면은 상대가 걸칠 때 날짜 씌워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붙이시거든요. 그러면 젖히고 끊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어려운 정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요 모양에서 흙이 풀어나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순도 길고 함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가 아니라면 두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많이 당해보신 거죠. 지금 이구님의 이제 질문이 고목은 어떻게 두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고목은 책에 나온 대로 두면은 책에서는 흙이 좋다고 하는데 100% 당합니다. 10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목과 외목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요. 상대가 이쪽으로 고목을 이쪽으로 뒀어요. 그럼 일단 변부터 차지하시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백이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있더라도 일단 변부터 두시면 돼요. 그럼 상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변을 두는 사람은 굳히지 않습니다. 이 굳히는 거는 수비 바둑이고 실리 바둑이에요. 즉 고목은 기본적으로 고목 두는 사람은 세력 바둑을 좋아하고 세력 바둑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전투의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왜 전투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냐?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키는 거는 실리 바둑이니까 지금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이. 그래서 무조건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철학으로는. 이 모양에서는 일단 두 칸을 벌려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1, 2, 3선에서 두 칸 두는 거는 이제 예전 방식이고요. AI 등장 이후로는 높게 두고 높게 두 칸을 벌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AI 방법을 따라해야 되는 것들은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AI 방식이 있긴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 3, 3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에서 예전에 바둑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두는데 높게 두 칸을 두는 것만큼은 이건 AI 방식을 따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높게 가면 갈수록 돌이 덜 잡히고 공격을 덜 당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요거를 바꿔서 두시기 바라고요. 상대가 양걸침 당하면 안 되니까 일단 받아주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여기서 요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3, 3으로 3, 3으로 두시는 거야. 자, 그럼 백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을 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냥 안에서 빨리 사세요. 사면은 안에 있는 실리 쏙 파먹고 네, 여기도 좀 두 칸밖에 못 벌리잖아요. 백이 세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리 갖다 놨으니까 요건 이제 뭐 넉 집밖에 안 나잖아요. 흙집이 더 많이 납니다. 여기하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요거 두 칸인데 얘도 두 칸이니까 뭐 단순 비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엇비슷하고 얘도 구침인데 얘도 구침이잖아요. 물론 백이 약간은 유리하죠. 그렇지만 엇비슷하고 흙은 온전히 남아 있으니까 요 포석은 백의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상대가 고목이 여기다 또 여기도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면은 상대가 고목 간 방향의 반대쪽으로 두시는 거야. 아래쪽으로 두면은 네, 이쪽으로 두시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상대가 다가오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럼 요거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네, 귀에 들어갈 때 3, 4분도 들어가셔라. 최대한 어렵지 않게 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어려운 거를 백날 공부해봤자 실전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려우니까 일단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상대가 안 도줘. 못 도줘. 안 도주는 게 아니라 못 도줘.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공부를 많이 해봤자 바우트 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손가락에 드는 게 뭐냐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뭐 묘수네 마네 하는 것들은 보기엔 좋죠. 하지만 써먹을 수는 없다. 그거는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고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선 편을 찰지하고 상대가 딸려오게 돼 있다 이거죠. 딸려오면은 요거는 이제 내 모양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안 두셔도 되고, 3, 3을 두고 백이 막을 때 네, 이쪽으로 이제 두면은 양쪽을 다둔 꼴이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이제 하신 이 구구님께서 이 전투를 좋아하시거든요. 싸움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도 나쁘지 않으세요. 5단 이상 두시는 분이에요. 근데 5단 때까지는 그냥 막 우당탕탕 싸우시면서 막 늘어요. 하지만 5단부터는 고급자에 들어갑니다. 고급자는 우당탕탕 싸움만 해서는 절대 늘 수가 없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즉 포석이라는 걸 잘 짜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돌이 있을 때 이 포석이라는 걸 짜야 된다 이거예요. 포석을 짜지 않으면은 이렇게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싸움이 세실수록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하시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두시는데, 그거는 프로가 되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아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의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